비주류에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5년 10월) 셋째 주 방송 바로바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로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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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추석 기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긴 autumn break 가지고 브레이크를 계절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autumn break를 가지고 지금 돌아왔는데요. 또 저희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코젤 씨? 제가 한동안 러닝족으로 살았잖아요. 네네. 드디어 어제 10km 마라톤을 제가 뛰고 왔습니다. 결과를 보는 날이군요. 네네. 제 목표는 사실 좀 도전적인 목표로는 10km를 1시간 안으로 오. 끊는 네네. 거였는데 약간 못 미치게 1시간 1분. 그거가 기록. 그거지 뭐 그냥.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뿌듯했다. 너무 진짜 좋은데요, 근데 기록? 러닝 한지 막 엄청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또 잘 뛰시네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페이스가 그럼 6분대. 6분 06초 페이스로 미쳤다. 다가다가닥. 대단하다. 거의 말쇼끼 마냥 좀 뛰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른데요? 말쇼끼 네네. 귀엽다. 앞으로도 말쇼끼 생활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근데 추워져가지고 감기 안 걸리게 외부 러닝 하실 때 네네. 조심하시길. 알겠습니다. 맞아요. 메이 씨는요? 제가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입니다. 이어지네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가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너무 추워져가지고. 근데 제가 또 제철 음식에 빠질 수 없잖아요. 네네. 전어 먹어줬고요. 저도. 그리고 최근에 무화과를 계속 즐겼어요. 끝없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무화과 샌드위치에 빠져가지고 빵 사고 막 빵 맛있는 빵 골라서 사고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빠져가지고 샌드위치 레시피를 조만간 공유 드릴 수 있다면 네네. 스토리를 통해서 또 공유해 주시죠. 네, 공유 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저는 지난 주말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네. 그 커플이 저의 동기 내에서의 커플이에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연애를 해서 지금 결혼을 꼴이 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large 활동을 했어요. 자이언트 베이비. 네네, 자이언트 활동을 또 하고 뭐 축가도 다른 동기들이랑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야외 결혼식이었거든요. 근데 딱 추워지기 직전이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분위기가, 느낌. 나를 잘 잡았다. 네, 그래서 저 결혼 말고 결혼식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뭐 방법이죠. 네네, 약간 그냥 솔직히 나만을 위해 모든 사람이 모이고 파티하고 돈 쓰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도파민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뭐 상대방은 없더라도 나와의 어떤 평생 가자 오니야 뭐 이런 식이라도 하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좋다. 들었어요. 좋다. 요즘에 그렇게 친구들 막 이렇게 만나는 모임 좋더라고요. 네네, 오랜만에 또 다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왜냐면 벌써 지금 개봉을 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박앤봉 에피소드도 했었고 박찬욱 감독에 대한 좀 애정 그리고 헤어질 결심에 대한 영원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쩔 수가 X 어떤 내용이죠? 코소코소 코소개.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삶에 만족하던 25년 경력의 재지 전문가 만수가 있습니다. 외곽이긴 하지만 나름 번듯한 집에서 아내 미리, 2아이, 반려견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만수는 25년간 다닌 태양제지로부터 귀한 장어와 함께 돌연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실직의 충격에 그만 실직자 치료 모임 같은 곳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괴로워하던 만수는 가족을 위해 석 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1년 넘게 마트에서 일하며 면접장을 전전하고 집까지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무작정 문제지를 찾아가 필사적으로 이력서를 내밀지만 선출이라는 반장 앞에서 굴욕만 당하게 됩니다. 이 문제지의 자리에 자기가 누구보다도 제격이다라고 확신한 만수는 모종의 결심을 하고 레드페퍼 페이퍼라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신문에 채용 공고를 급기야 내게 되고요.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범모와 시조라는 두 명의 후보를 살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영화 초반 노조 편에 서서 정리해고에 항의했던 만수는 이렇게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문제지의 자리에 살인까지 저지르며 기어코 취직을 하게 되며 그의 끔찍한 범죄는 마당의 나무와 함께 묻히게 되는데 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VJ 특공대 느낌이었어요. 영화가 좋다. 네네, 영화가 좋다. 박찬욱 감독님의 인터뷰를 좀 인용해서 영화를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사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풍자극이다, 노동 영화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찬욱 감독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본 설정 자체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정과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풍자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영화는 사회학 보고서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감정을 조직해야 하는 예술이니까 연민에 집중했다. 사회적 이슈를 다루지만 결국은 개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저희가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이 만수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가도 갑자기 이 사람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만수는 사실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도 전락하고 싶지 않은 중산층적 욕망에 매달리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도 이 사람을 이해했다가 다시 도덕적 판단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을 오가는 영화였으면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다들 좀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찬욱 선생님의 약간 하드코어한 영화들도 좋아했거든요. 박쥐 같은 거라든지요. 뭐 복수 삼부극이라든지 이런 걸 참 좋아했는데 그런 전작들에 비해서 매력이 없다. 이렇게 조금 한 줄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전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는 이 아까 전에 메인님이 말씀해주신 찬욱쌤의 인터뷰처럼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아이러니하고 그런 모순적인 면을 좀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이 뭐 복수 3부작을 예시로 들면 뭐 복수가 끝나고 나면 뭐 후련할 것인가? 그건 구원일 것인가? 영광인가? 사실 그 무엇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헤어질 결심, 전작이었던 헤어질 결심도 봤을 때 미결의 사랑이 또 가장 완벽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또 너무 아이러니이고 철애가 사라짐으로써 이 혜준에게 영원히 남는다라는 점에서 되게 이 모순적인 감정을 굉장히 자극을 시켰단 말이죠. 저는 이 모순적임을 느낄 때 약간의 그런 guilty pleasure 이런 느낌이 그쵸.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순 안에서 이 짜릿함도 느끼고 약간 쓰릿함도 느끼고 거북하지만 빨려들게 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건 만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토대에 대한 계급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 자본주의와 계급에 대해서 전 대부분 대중들이 좀 일관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베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에 더 동의하고 뭐 부르주아가 최고야 뭐 노동자의 파업몽청질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항상 이 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지는 짜증나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좀 재미가 없었어요. 주제 자체가 갈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 왜요? 이런 마음이고 알겠는데 왜요? 저도 이거,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근데 왜 만들었죠? 왜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매력 없다. 재미 자체가 없진 않지만 매력 없다. 이렇게 좀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느낌이죠? 저는 사실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영화를 먼저 본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면서 언니가 싫어할 것 같아. 네가 싫어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저 또한 그렇게 짐작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예상과 달리 되게 재미나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는 약간 박찬욱 감독님과 일종의 미학을 공유한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박찬욱 감독님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좀 뻔하지 않은 네네. 사람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보면은 개인의 정신 아픔을 좀 극단으로 끌고 가는 네. 거기서 오는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것들이 헤어질 결심에서 있었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저는 좀 있었던 것 같다.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유성희 감독님의 미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냥 화면 자체가 좋았고 맞아. 다만 좀 거슬리는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 페미니즘 안 하시는 듯? 좀 어느 정도 정석영 작가님이 계셔야 완성되는 여성 캐릭터의 입체성이 있는 듯하긴 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경미 감독이랑 같이 쓰지 않았어요? 이번 각본? 아 그쵸? 정말요? 제가 몰랐어요. 알기로 그 비밀은 없다 이경미 감독이랑 같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약간 서경 퀴즈인가 봐요. 아 서경 퀴즈. 네네네네. 서경 쌤의 어떤 대본에 조금 더 끌리는 면이 있는 건가 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네. 비밀은 없다도 되게 좋긴 했는데 음. 그쵸. 코젤 씨는요? 저도 우선 전반적으로는 재밌게 봤는데 아무래도 박찬욱 감독 영화라서 대중들이 더 깐깐징어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사실 영화들보다는 훨씬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아끼는 해결에 비해서는 아쉽긴 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남성 단독 주인공인 작품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네. 여자들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 이렇게 깊이 공감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주인공인 만수 이외의 요소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저 근데 코젤님 완전 의견 동의. 음.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얘기했지? 저희 캐릭터 산업 얘기하다가 제가 남성의 욕망은 좀 다채롭지 않고 여성의 욕망이 좀 더 다채로운 것 같다. 다채롭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여성 캐릭터가 메인일 때 애초에 우리도 좀 잘 안 되는 그녀의 뭔가가 있어. 정신 세계가. 그리고 그 감정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사실 만수의 알고리즘과 감정이 너무 뻔하잖아요. 단순해. 그래서 이 메인 캐릭터한테 우리가 막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메인 캐릭터가. 아. 그런 느낌인가 보다. 맞아요. 사실 설애가 100% 이해되진 않잖아요. 저희 약간 조금 뭐지 아리송해. 하면서 계속 아리송해 하면서 보잖아요. 금자 씨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런 면이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와 근데 진짜다. 만수가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메란 님 캐릭터가 더 궁금해지긴 했죠. 더 궁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짜 난 이 년 너무 좋았다. 솔직히 저희가 뭐 다 좋지 않았다라는 평은 한 건 아니니까 특히나 좋았던 점 한 가지씩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저부터 또 그럼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메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떤 그런 미학적 세계를 공유하나 봐요. 박 감독님이랑. 박미모, 박찬욱 미학 모임. 이 영화가 생각보다 좀 길잖아요. 한 2시간 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입체 동화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 이 동화책의 내용이 그대로 시각적으로 구현돼가지고 입체적으로 됐던 그런 동화책 아시죠? 네. 그게 되게 비싸지만 너무 재밌던 그런 동화책이 저는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동화책이 제가 원래 N차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안 했어요. 책도 뭐 여러 번 안 읽고. 근데 그 입체 동화책 항상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이게 막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고 너무 몰입되니까 그 내용에. 근데 약간 그런 입체 동화책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약간 완전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이 영화 안에 2시간 반 동안 푹 들어가 있다 온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자본주의 계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올드한 느낌이 들면서 또 되게 현대적인 뭐 AI 얘기 나오고 릴스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 시공간이 좀 섞여 있는 느낌? 그리고 산에 있는 집들을 저희는 사실 잘 못 보잖아요. 그리고 네. 타운하우스에 있는 집도 잘 못 보니까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감각이 또 되게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일단 2시간 반짜리 입체 동화책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정말 정말 좋았다. 그 약간 그런 전원주택 바베큐를 네네. 할 수 있는 2층짜리, 3층짜리 네네. 그거 진짜 너무 동화스러워요. 맞아. 네네네. 그리고 그 염혜란 씨가 이병헌 씨 막 쫓아오는 그 길목 있잖아요. 네. 쭈르륵 내려오는 그 장면이 진짜 동화 같아요. 진짜. 그 약간 늑대와 빨간 모자에서 맞아. 뭔가 빨간 나올 모자. 것 같은 느낌. 빨간 모자 쫓아오는 늑대가 염혜란. 그러니까 진짜 동화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미술적으로. 그래서 아 이거 완전 100% 진짜 미술적인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코질 씨, 또 이거 왜 좋아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를 깔깔 웃겨줘서 좋았습니다. 이게 박찬욱식 유머를 넘어서서 웃어봐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특히 좋았던 부분. 이병헌 씨가 숨어서 그 법모 부부를 훔쳐보다가 독사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독사와 비슷한 것에 물리잖아요. 네. 근데 염혜란 씨의 독소 빼기 쇼가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그걸 빨아들여서 뱉고 막 다리를 위로 척 치켜들고 난리가 나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죄다 반대로 한. 네. 그래서 에이씨 이러는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웃겼고 그 두 번째는 제가 집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는데 태양제지에서 잘렸잖아요 이병헌 네. 씨가. 근데 그 다음으로 본 회사 면접에서 막 태양빛이 너무 세가지고 막 눈을 계속 피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바로 태양제지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 햇빛이 너무 세서 피하게 된 거다.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신박한 해석이다. 네네 저항 없이 터지게 된. 좋은데요. 근데 전 그게 두 개 다 되게 의아했어요. 그 두 장면이 웃기기도 하면서도 그 염혜란 씨 캐릭터가 왜 그렇게 이병헌 씨 다리를 물고 빨았을까? 왜 또 물고 대체 빤 왜- 얘기만 해요?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염혜란 캐릭터가 배우잖아요. 배우 네. 지망생. 네네. 그러니까 이런 대본이 있었나? 그래서 그 아. 대본대로 약간 연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사람의 섹슈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넣었나 낯선 남자와의 만남에서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했던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번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뭐 뭔가 뭐 배우 지망생이라는 직업 자체가 뭔가 웃겨요. 아니 근데 염혜란 씨 캐릭터가 배우 지망생이면서 말하는 것도 약간 뜬구름 같고 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 느낌의 연장선 같다고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기밖에 그 집을 안 쓰는데 어떤 이상한 남자가 있는데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누구냐고 묻자고 잠깐만요 이거 독사일 수 있어요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연극적인 느낌도 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진짜 맞다. 그 캐릭터성은 참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좀 웃기만 하고 생각 안 해봤는데 저도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메이 씨가 제일 좋았던 이유. 네, 저는 분재, 온실 이 공간에 너무 느조시라 생각했어요. 원작에는 분재라는 취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분재라는 취미를 유성희 감독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분재의 의미를 좀 따져보면 가꾸는 동시에 인위적으로 꺾고 구부리는 폭력적인 행위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병헌 씨가 이렇게 철사로 감아가지고 꾹꾹꾹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떤 그 차승원 씨의 몸을 구부리는 것과도 닮아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폭력을 예고하는 장치이자 뭔가 감정의 표현으로서 이런 분재라는 취미가 사용됐다고 해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분재라는 거 참 내 머리. 노말하지도 않은데 그런 걸 또 잘 생각해내신다. 그 그러니까. 공통점을 먼저 찾은 걸까? 구부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그럴 수도. 발상이 궁금합니다. 시초의 발상. 이런 씬이 나오니까 뭔가 구부리는 뭐 그런 거 없을까? 취미로 할 만한? 이렇게 하다가 분재? 뭐 이렇게 되신 걸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전원주택에 살고 결국에 만수가 땅에 그걸 심으니까 지체를 그런 거랑 연관된 거 하면 뭐 정원을 가꾸는 취미가 있나? 분재? 이렇게 상상법을 갈 수도. 여기까지가 저희의 좀 개인적인 총평과 좋은 점이었는데요. 좀 영화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자면 저희가 아까 짧게 얘기했지만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가 약간 부재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계속 미라인지 마라인지 뭐였죠? 마라는 아니고요. 미라인지 미리인지 마라. 뭔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만수라는 캐릭터 이름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차승원, 뭐 그냥 다 차승원, 본명을. 이정민, 여매란 뭐 약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캐릭터 이름이 이제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시간 반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헤어질 결심을 생각해 보세요. 설에 혜준 송설에. 씨. 근데 전 기도수 씨도 생각나요. 기도수. 60세. 그러니까 이게 참 캐릭터에 대한 각인이 안 될 정도로 이 캐릭터성이 좀 그래.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진 선생님의 복귀작이라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예진 쌤이 맡은 미리역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미라? 그러니까 미리는 미라? 누구인가? What is 미리? Who is Who is 미리? 미리? And why 미리? 와이 미리.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그 감독님이 페미니즘 하지 않으신다라고 네네. 느꼈던 장면이 뭐냐면 뭔가 그 큰아들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피해자의 남성분 네. 앞에서 미리님이 브래지어를 벗고 다 이제 딱 붙는 티셔츠를 입어서 가슴이 노출되도록 네. 하면서 남편한테는 보여주지 않은 채로 나는 엄마니까 해야지 라고 말하는 듯한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화장실에서 짓고 나서 하는 행동이 가슴 보여주기였던 그런 근데 이거 장면이잖아요. 말로 하니까 조금 싫다, 그죠? 뭔가 나는 엄마니까 결심하는 것이 가슴 보여주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게 되게 모욕스럽고 수치스럽지만 난 엄마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희생해야 된다라는 느낌의 장면이었다고 저는 맞아요, 느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너무 옛날 영화식 연출이자 음. 뭔가 김훈 소설 같은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니까 젖가슴 문학 같다는 네, 얘기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다. 네, 그거야. 네. 뭐 누이의 젖가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배우의 연기도 좋았고 캐릭터도 괜찮았지만 설애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약간 송설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어도 이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꼿꼿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모르겠어도 전부 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캐릭터였다면 손예진 님이 연기한 미리 캐릭터는 전형적인 아내 캐릭터로 그리려고 되게 노력한 느낌이에요. 네. 어떤 가부장에 소속되어 있는 아내 캐릭터, 지혜롭고 현명하고 맞아. 가계부 잘 관리하고 살뜰하고 알뜰하고 그런 캐릭터를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여성이 디자인한 캐릭터 같지가 않은 느낌이랄까? 저도 그 노브라 씨는 정말 어떤 현실 여자가 그런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결말도 조금 아쉬웠는데 손예진 씨가 남편의 범죄 사실을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 네. 안다라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뭔가 애써 웃어 보이는 그런 네. 모습? 이제 일하러 가는 가장을 애써 웃어 보이며 배웅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좀 너무 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뭔가 그 이야기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네. 음. 그래도 저희가 너무 좋다 했던 또 여성 캐릭터는 여매란 배우님이 연기했던 캐릭터잖아요. 네네. 저는 솔직히 진짜 섹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매란 배우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 이 전작이 폭삭 속았수다의 그 아이유 엄마예요. 애순의 엄마. 네. 그 억초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저희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또 그 전에는 또 마스크걸의 안재홍 엄마 맞아요. 로 나온 이런 강렬하고 그런 되게 중년 여성
누군가의 엄마 같은 역할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좀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그냥 좀 멘트들도 좀 당돌하면서 그런 점들이 전작과 좀 되게 비교했을 때 되게 섹시한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염혜란 배우님이 연기한 이 캐릭터에서 명대사가 나왔던 게 사실 다른 대사들이 많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사건 위주, 미장센 위주로 생각나는 것 같고 네. 근데 염혜란 배우님 그 대사 중에 총 2발 쐈다고 죽냐? 이거 있잖아요. 네, 그 대사가 너무 인상 깊었고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는 내가 말했지 문제는 실직이 아니라 실직을 대한 네 태도라고 요 대사도 네. 되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좋은 캐릭터였긴 하지만 또 아쉬웠던 점은 결국에는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사실상 손예진한테 줬던 그 코드랑 비슷한 거 아닌가. 약간 바람을 암시하거나 바람이 진짜 일어나거나. 뭔가 좀 복분 느낌이 살짝 든다는 겁니다. 저는. 네. 근데 그게 또 만수가 사실은 그 염혜란 이성민 커플을 보면서 자신의 부부 관계에 그쵸, 대입을 그쵸. 시키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만든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법모나 만수나 사실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와이프도 조금 이렇게 복사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맞아요. 아니면 그 만수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손예진 바람을 안 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 뭐 퐁카혼탕성? 퐁카 홍탕스? 아니 나는 퐁카혼탕스고 너는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만수랑 미리가 커플인 캐릭터였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불안을 유도시킨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 것 같아.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염혜란 배우님이 입은 니트와 손예진 배우님이 입은 니트가 같은 디자인이었는데 색깔만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비슷하게 보이는 게 맞는 거네요. 우리도 그렇게 속은 거네. 어머, 복붙된 거다. 웬일이니? 네. 어쩔 수가 없다 영화 평가 리뷰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있었어요. 박찬욱 페미니즘 하지 않는 듯 그저 가열찬 남혐을 하는 듯 응원합니다.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죠. 네, 이런 리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박찬욱 감독님이 그리는 남성 캐릭터가 항상 좀 감독님이 느끼시는 어떤 수치심? 남성으로서의 공수치라거나 약간 남성의 찌질한 모습? 이런 네. 거를 극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님 인터뷰 중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웃게 되는 요소가 스스로를 가장이라고 일컫는 남성성에서 나와요. 그 문장 자체 너무 조롱이 일단 지금 신혼 걸고 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웃게 되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요소가 가장이라고 칭하는 이 더블 다운표 이것도 너무 절대 인정 안 해줘. 가장이라고 일컫는 남성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절절하니 불쌍한 면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비장하게 굴 때는 우스워지게 되는 거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화에서 담고자 하는 면들이 사실상 그 찌질한 면, 네. 우스운 면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캐릭터가 매력 없다라고 느껴진 이유도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왔던 캐릭터고 우리가 반전이라고 느끼지 않아서인가? 사실 다 뭐 본인 집에 있잖아요. 아빠도 약간 이런 면이 당연히 있고. 맞아요. 맞아요. 다만 그 본인의 가부장적인 이상한 책임감이 극대화됐을 때 어떤 바보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인터뷰에서 뒤이은 문장이 가족을 위해 한 일인데 그 때문에 가족이 파괴된다. 그렇다면 그 노력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거대한 헛수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헛수고 쇼. 부제가 가장의 헛수고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부장 만수의 헛수고
가 사실 이 어쩔 수가 없다의 핵심이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재미가 없어요. 이 가부장 얘기, 뭐 만수의 이야기. 그래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미결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찝찝하고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싶은 점들을 좀 꼽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추적해보는 그런 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미결 포인트. 이 박찬욱 영화에서는 보고 나면 정말 꽂히는 딱 한 가지 노래가 다 있잖아요. 또 헤어질 결심에서는 정훈이 선생님의 안개라는 예. 곡이 있었고, 이번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조용필 선생님의 고추 잠자리였어요. I'm sorry. 근데 물론 너무 좋았어요. 어떤 그 음악적으로 도파민이 터지는 게 있었어요. 이게 막 갑자기 막 지하실로 막 갔다가 갑자기 스피커 커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장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고조되는 면에서는 멜로디적으로 되게 재미가 있었지만 과연 최선이었나? 그 가사가 영화를 관통해야지 제맛이거든요. 맞아요. 정훈이의 안개. 진짜 저는 그 시리아 정훈이의 안개 틀어줘. 그 설애가 돌보는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어머. 시리가 지금 시리가 지금 응답했어요. 평소에 응답도 안 하는 게 그 말부터 계속 생각이 나고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거리. 너무 좋네요. 이 설애라는 여자가 안개 같고 이 둘의 관계가 안개 같고 이포의 안개가 쫙 깔린 것 같고 이포의 공기가 촉촉하고 이게 안개가 이 영화를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좋다. 고추 잠자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추 잠자리 가사가 뭐 어떻게 되죠? 엄마 난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이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안개는 마지막에 또 탕웨이 선생님께서 영화제에서 훈이 쌤이 특별 공연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자가 되었다라는 점의 sorry. 너무 완벽하잖아요. 설에 한이 느껴진다 이거. 진짜. 근데 만수는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기도 하는 것 같아. 왜?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어리잖아. 아직 가사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맥스무비에서 박찬욱 씨가 고추 잠자리를 사용한 까닭은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제가 당장 클릭을 했어요. 뭔가 재밌는 어떤 가수를 설명해 주실 건가. 네네네.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네. 왜요? 뭘 쓴 거예요? 그냥 눈길을 끄는 건 고추 잠자리가 이 작품에서 일부가 아닌 전곡이 실린다는 점이다. 어쩌라는 거죠? 근데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이런 한국 가요, 한국 대중가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 이걸 얘기도 딱 적혀 있어요. 영화에 쓰고 싶다. 아 그래요? 그래서 조용필 선생님이나 김창원 선생님 이런 명곡들을 영화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오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조용필, 김창원 둘 다 쓰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알고 좋아하는 목소리가 영화에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기도 했어요. 이 노래가 이렇게 사용되네. 이 노래의 시각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걸 느낄 때 한국인으로서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헤어질 결심의 템플릿 복제를 하다가 여기에 넣을 노래로 그냥 하나를 고르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제일 이해를 해보자면 고추 잠자리라는 노래 자체가 좀 묘하고 아이러니하잖아요. 되게 경쾌하지 않은 슬픈 느낌이 있잖아요. 뭐 그 씬이 좀 코믹한데 결국 누군가를 죽이는 씬이다 보니 네 좋게 쳐줘서 그렇게 생각해드리겠습니다. 넣어놓고 그냥 재밌잖아 뭐 이랬을 것 같아. 네. 야박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뭐 박찬호 선생님이 또 고추 잠자리 쇼 재밌긴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냥 네 뭐. 좋았어요. 네. 다만 명쾌하지 않다. 어. 이 노래를 쓴 이유가. 그래서 미결인 거죠, 사실 저희가 네네. 말하는.
그럼 미결 포인트 2. 바로 차승원 씨가 연기한 시조라는 캐릭터. 왜 나왔을까요? 저는 그냥 명수 늘리기 3명을 채워야 돼서. 3명이 딱 좋잖아요. 그치. 가장 두 명. 가장 투였던 거죠. 그치. 2명 포텐셜, 1명은 현직자 이렇게 해서 제거.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만수가 두 번째 살인에서는 처음보다 훨씬 익숙해졌다. 네. 그리고 태연해지고 심지어 그 이동진 쌤의 그 평론에 따르면 첫 번째 죽였던 범모에게는 내가 그 알아와 바람이 난 젊은 남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거짓을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시조에게는 진실을 말한단 말이에요. 나도 뭐 어디서 잘려가지고 뭐 딸내미가 첼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진짜 얘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만큼 태연해졌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조는 두 번째 타겟이라는 거 외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아마도 뭔가 그 차승원 씨보다 그 육체 대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육체대요? 온실 속에 있는 사체. 네. 아. 걔가 더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육체대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른 분의 또 평에 따르면 만수가 시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외적으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시조는 딸이 막 와가지고 아빠 용돈 좀 줘 했을 때 딸이랑 엄청 친한 모습, 용돈도 주고 이렇게 살갑게 지내는 모습. 근데 본인은 지금 딸이랑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딸이 어떤 자폐 스펙트럼 네네.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부럽고 이 사람이 외적으로 좀 댄디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바랬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만 다룰 뿐 이 사람의 시조의 내면을 다룰 필요가 없어서 분량이 짧았다. 이런 분석도. 아니면 완전히 그 이성민 캐릭터의 반대급부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민은 이 잘리고 나서 정신 나가리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미쳐 있잖아요. 아예 햇빛도 안 열고. 근데 이제 시조는 자기가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생계 유지를 위한. 근데 만수도 사실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을 못 하고 있고 마트 갔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이렇게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어떤 두 가지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곤조를 이 재지 전문가라는 특이한 옛날 직종의 곤조를 지키는 이성민. 뭐 저는 뭐 다 안 하려고 해요. 뭐 하면서 저는 LP만 듣고요 하는 남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그냥 되게 카멜레온처럼 여메란이 말한 것처럼 그 실질에 대한 이 태도야 뭐 카페나 하든지 했을 때 실제로 그냥 진짜 구두를 팔고 있는 남자가 된 시조. 그리고 둘 중에 둘 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살인하는 만수. 이런 것 같아요. 정반합이랄까? 오, 그런 그럴 캐릭터 수도 같기도 하네요. 정반합. 일리가 있어.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시조는 막 종이밥 먹어야 되는 운명이야 이런 게 아니라 구두도 팔고 심지어 거기서 약간 애처로운 대사들이 있잖아요. 네. 꼭 저한테 하셔야 사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좀 불쌍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생활력이 있고 가장으로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릴 거에 대한 의지인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만수랑 이성민 캐릭터한테는 좀 부재했으니까 반대되는 모습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해됐다. 가부장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가부장을 이해하려는 저의 의지가 부족하네요. 네네. 저희 조금 더 파이팅 해봐요. 부장쌤을. 부장 가부장. 그 세 번째 미결 포인트. 그 만수와 미리의 딸 첼로를 연주하는 딸의 설정이 독특해요. 메인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인 것 같고, 근데 첼로에 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천재적인 면이 있죠. 언어적으로는 발달이 굉장히 더딘. 그래서 이제 사회성도 결여되어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대체 딸이 왜 이런 설정을 나온 걸까? 그러니까요. 약간 저는 동물적인 무언가 같은 느낌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이 상황을 관조하고 관찰하면서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 음. 초월적인 면모를 보이는 무언가로 네. 그린 게 아닐까 싶었는데 저는 리원이 캐릭터가 뭐 되게 잘 하는 느낌처럼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악보도 이렇게 뭐 특이한 자기만의 기호를 해가지고 그 악보도 이렇게 다 맞아요.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끼리 하는 대화의 모든 것들이 뭐 아카이빙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갑자기 그 똑같은 대사를 그냥 읊어. 따라라라라 뭐 따라라라라 뭐 이렇게 약간 톤 없이 맞아. 이렇게 그냥 엄마가 했던 말, 아빠가 했던 말. 네네 이런 그런 거 거는. 하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앵무새 카리원이를 대신했어. 약간 너와 나 메타포처럼 너와 사랑해 조이야 사랑해 이것처럼 사랑해 사랑해 들어 그냥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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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니 뭐 야, 더 공포스럽네. 네네네네 말라 비틀어졌구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앵무새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리원이가 뭔가 좀 마지막에 극적인 요소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막 경찰이 계속 들락날락할 때 뭔가 뭔가 만수가 혼자 약간 말해버려. 두려움에 막 떨면서 막 혼잣말 했던 거라든지 뭐 그런 뭔가를 막탁 얘기한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그 계집 안에 있을 때 뭔가 걔가 어. 획기적인 뭔가를 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그냥 계집 안에 있던 거래. 맞아. 그래서 그 오달수 맞아. 나갔는데 뭐 이 집 딸내미는 저 안에 들어있네. 약간 뭐 이런 멘트를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를 조금 더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약간 크리티컬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명쾌하지 않다. 네. 명쾌하지 않고 앵무새는 차라리 그 인간의 말을 따라한다는 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동물에. 중요한 대사를 2번씩 해주고 싶어서 앵무새를 넣었다. 이러면 명쾌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딸이 아니면 만수가 되게 자기는 뭐 완벽한 뭐 가장이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누구랑도 유대감이 크게 있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막내딸이랑 아빠랑 뭐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한번 보이기에는 관계를 좋게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유대감. 네. 근데 이제 남자 아이는 사실 만수의 친아들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었고 미리도 뭐 계속 약간 뭔가 하여튼 완벽한 또 아내상 따옴표 이런 건 또 아닌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리원이도 사실 만수 무시. 그렇죠. 음. 아니, 그러니까 뭐 모든 가족을 무시하긴 하지만 만수도 특히나 무시. 왜냐면 만수만 첼로 소리를 못 들으니까 결국에. 그 만수를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런 건가? 그것도 그럴 수도 맞는 있는 것 거. 같아. 앵무새랑은 뭐 어차피 다 교류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인간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이동진 선생님이 만수가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조 조정이 된 것처럼 네. 이 집안에서 리트리버 친구들 아, 네네. 2마리 뭐 티투와 타투인가 뭐 그런 친구 2마리 있었어요. 리트리버 2마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이 되잖아요. 그쵸. 네네. 그렇죠. 근데 그 강아지들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가족으로서 정말 인정해주는 사람이 또 리원이잖아요. 네. 그들만이 거의 가족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게끔. 그래서 맨날 계집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래서 응. 리원이라는 존재를 좀 약간 동물 친화적으로 결론이 왜 동물? 아니, 그러니까 약간 만수형 동물 친화적으로 이렇게 그렸다.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미결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맞아. 이 영화에 이상한 뭔가 의미심장함을 더하기 위해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를 넣은 것 같아서 그 목적이 조금 잘못됐어. 불쾌하기도 했어요. 뭔가 신비스러움을 더하려는 거 같은 거 뭔가 있잖아요. 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건 산욱쌤한테 좀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죠. 질문 남겨놓죠. 네네. 네. 궁금하네요. 왜냐면 이거 원작엔 없는 설정이거든요. 리원이도. 막내딸도. 뭔가 4인 가족을 완성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딱 4인 맞아, 가족, 맞아. 정상적이어 보이는 4인 가족. 저희가 이 미결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가설을 제기하면서 찬욱쌤을 조금
이해해보려는? 네. 샤원 쌤의 어떤 연출을 이해해보려는. 아 그래요? 고추점절이 약간 이해가 안 됐지만 이해해보려는 네.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혹시 고객님들은 이 3가지 위결 포인트에 대해서 요런 거 같다. 혹은 아니 이건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헤어질 결심이 아닌 어쩔 수가 없다의 결론. 저는 이번에 또 저의 장래적 취향을 깨달았는데요. 네. 저는 예를 들어 남자가 주인공이야. 네. 네. 그러면 진짜 여자들이 이제 유리천장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영역까지 간 남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 진짜 권력적이거나 약간 뭐 되게 뭐 육체적으로나 완전 뭐 그런 FBI 뭐 이런 남녀가 분명 둘 다 요원들이 있겠지만 진짜 이런 거친 직업이라거나 마피아라거나 뭐 그런 거에는 좀 관심 있어요 남자 주인공일 때. 근데 일반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고 무관심하고 알고 싶지 않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집에 가기까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깨달았어요. 저도 이 녹음을 하면서 좀 더 네네. 느꼈어요. 내가 영화를 볼 때는 시각적인 거를 같이 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연출 되게 재밌다.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투과해서 보는 거 되게 재밌다. 뭐 분재라는 거 온실은 되게 아름다운데 끔찍한 일이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만수의 서사만 가지고 저희가 토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흥미가 떨어져. 모든 그 시청각이 사라지니까 만수만 남으니까 급격하게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인정.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이 어쩔 수가 없다를 보고 와서 좀 따끈따끈하게 이 회의를 할 때는 야 이번 시간 너무 재밌겠다 했는데 만수 얘기를 계속 하니까 진짜 뭐 가부장 헛수고 뭐 만수 어쩌고 만수 뭐 어쩌고 뭐 만수 말고 걔를 만수,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저희도 텐션이 중간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고객님들께 좀 죄송하지만 사실은 시각적인 충격을 준 그런 장면들은 꽤 있었어요. 좀 화분을 이렇게 들고 그 화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는다거나 맞아. 이런 장면들 되게 좋았는데 스토리 자체는 진짜 관심이 별로 없다. 뭔가 심리를 파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진짜 더 알고 싶다 이런 게 리원이 정도 그리고 고추잠자리 리원이도 근데 떡밥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파다가 약간 스스로 만들어야 돼. 앵무새를 데려와서 네네네 막 갑자기 비교해보는. 뭐 딸을 유학을 보내면 어떨까 막 이러면서 리원 대 앵무새를 스스로 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직면했어. 조이 대 리원. 조이 대 리원 너와 나 메타포 동원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에게 조금 어렵다. 어려워요. 너무 맞아요. 평범한 남성의 이야기는 정말 안 궁금한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진짜. 매체에서. 그래도 사실은 이런 남성성을 탐구해주는 어떤 이야기? 이 세상에 필요하긴 하다. 필요하긴 하다. 필요하긴 하다. 진짜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니 아니 그냥 공격이 아니라 궁금해요. 호기심. 이거는 또 모순적인 면을 지적하는 영화잖아요. 네. 그 가부장에 대한.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하면 좋은 이야기고 이걸 또 아름답게 표현하면 더욱 좋다.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 한계가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성성을 조롱하려면 결국은 되게 전형적인 남성성을 전시해야 되는데 그 순간 흥미가 떨어져. 맞아.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남성성을 비꼬고 한번 트는 거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반데 그 틀기 위해서는 전형성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걸 보고 있는 그 시간이 괴롭다. 재미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고객님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여쭤봤을 때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심지어 막 팝업 스토어도 찾아가고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재밌으셨는지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그분도 미학적 어떤 박미모 회원일 수 있어요. 박미모.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어쩔 수가 없다 이야기를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추천곡 리기로 했나? 그죠? 제가 추천드릴 곡은 정말 저희의 결론에 부합한 노래인데요. 이번에 또 예린 양의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트랙이죠. No Man's Land. 어머. 를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스포티파이 그리고 곧 종료되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뜨거운 토론을 저희 댓글에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아이일 비백.